생활 제가 결혼하기 전에 10년 정도 진행했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엄청난 스펙이나 그런 게 없었고 직장 생활로는 미래가 준비가 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결혼을 하면서 저는 사실 전업주부로 별로 있어 본 적이 몇 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과 동시에 제가 이제 뭔가 다른 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자영업을 이제 하게 됐고요. 저희 남편이 전기 일을 해요. 전기를 하면서 이제 불을 밝히면서 자기 머리도 밝혀가지고 굉장히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제가 이제 사진빨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영업을 하게 됐고요. 이제 남편이 이제 전기를 하기 때문에 건축 관련 자영업을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막 그런 일을 잘 알거나 그 일을 좋아했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미래에 조금이라도 직장 생활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하게 됐고요. 건물 하나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천 가지 물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상상 이상으로. 근데 그런 걸 제가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알고 이해하는데도 1년여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영업을 제가 많은 돈으로 차린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그 재고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몇 년 동안 너무너무 아껴가면서 물건을 드리는 걸 우선순위로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1년에 2번 쉬면서 했거든요. 추석과 설,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휴가는 사치입니다, 사치. 그래서 경기도 여주로 내려가게 됐고요. 거기에서 제가 나름 그래도 이걸 통해서 잘 되겠다는 이제 일념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제 가게를 자영업을 하는데 실컷 다 쉬고 놀 것 다 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정말 휴가라는 것이 없고, 이제 한 10분, 20분 차로 가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개울이 있어요, 개울. 개울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잠깐 아이들하고 고기 같은 거 구워 먹고 이런 것이 저희의 휴가였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설과 명절은 쉬어야 돼요. 저희가 8남매 장남인데 제가 결혼할 때 8남매가 전부 다 저의 유산이 되는 줄 알고 재산을 축적해 주는 줄 알고 그 식구가 많고 가난하고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남편이 머리도 번쩍이면서 눈이 굉장히 빛나더라고요. 눈이 굉장히 빛나서 영혼이 맑구나. 그래서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죠. 근데 지금 영혼이 맑은 걸로 굉장히 이제 제 영혼도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태클을 잘 걸지 않고요. 태클 걸다가도 제가 한마디 하면 그냥 깨갱하고 저를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착한 남편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도 뭔가 사람이 좀 재산이 있어야 되고 돈을 잘 벌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뭐든지. 그리고 저는 열심히 할 자신은 항상 있었거든요. 제가 스펙도 많이 없고 잘하는 건 없는데 어느 일이 주어지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편이었어요. 항상. 그랬기 때문에 저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고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자영업을 하고 또 아이를 그 와중에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팔남매 하도 질려가지고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낳다 보니까 실수로 3명을 또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책임감은 이제 막중해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사명감과 책임감에 불타는 성격이에요. O형이다 보니까 그런가. 그 남편은 이제 A형이다 보니까 그쪽은 극소심과고 이제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책임감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쉬고 싶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쉬질 않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이런 환경을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제가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는 부모님, 저는 이제 섬에서 태어났는데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 물려받은 그 태생적 한계라는 걸 저는 엄청나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과정을 보내면서도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성이 못 벗어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환경을 다시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준다면 정말 너무너무 싫다. 진짜 혀 깨물고 죽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찾으려고 지금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요, 앞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제가 6년 정도 진행했을 때 이 가게들이 정말 단골이 확보되고요. 그러는데 정말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걸리고 이 건축 자재는 수천 가지 있기 때문에 3대를 거쳐서 없는 물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끝이 없어요. 과거 물건이 다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물건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물며 제가 얘기를 해줘요. 빗자루 하나도요.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중국산, 국산부터 해갖고 엄청납니다. 끝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그 외상이 깔려요. 꼭 월말에 준다고 그러는데 월말에 안 주고 넘어가고 또 공사대금 이런 게 다 외상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카드가 많이 발달해 있고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고 지금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축 관련들은 몇 천만 원 기본이 깔려 있고요. 건자재 이런 데는 몇 억이 깔려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돈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언제까지 재고를 쌓을 것인가 과연.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돈을 벌어야 돼서 날마다 적금을 하는 거죠. 은행에서 일수가 오거든요. 매일 찍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걸 제가 200 몇십만 원까지 찍어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내기 위해서 그날 뭐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도 제가 해봤어요. 근데 그런 돈들이 또 온데간데 없어지더라고. 또 저희가 팔남매 애가 보태가지고 아버님네 집을 새로 지어주자 해갖고 뭐 돈 1,000만 원씩 걷고 하니까 그 돈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느낀 것보다는 자영업이 이제 누구나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물론 자영업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죠. 잘하신 분도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한계성에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은 일반적인 일들은 이렇게 접대를 굉장히 잘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 오더를 딸 때도 어떤 일을 딸 때도 접대도 잘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그런 걸 영원히 막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질 않아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남편이 전기를 하기 때문에 전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큰 거를 하지 못하죠. 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해놨는데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축 관련 일들이 잘못되다 보면 한 군데에서 잘못되다 보면 또 돈을 못 받아서 엄청 고생하고 그러면 저희는 또 돈을 달라 소리를 잘 못합니다. 둘이 다. 제가 세 보이지만 굉장히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남이 굉장히 어려우면 없는 돈이 막 나와버려요. 제 주머니에서. 그죠? 없는데. 뭐겠습니까? 제가 막 엉뚱한 거 해가지고도 남 돈 빌려주고 못 받고 그런 게 제가 사실 남편 몰래도 굉장히 좀 있었거든요. 남편 모릅니다. 영혼이 맑기 때문에 그런 거 알면 안 돼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제가 고통을 다 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저질리기도 제가 하고 제가 뒷감당도 거 제가 합니다. 거기는 알면 안 돼요. 다치니까. 그래서 제가 자영업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잠깐 하게 됐냐면 뭐 자격증을 따볼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격증 요즘에 얼마나 자격증 많은 사람이 땁니까? 근데 제가 자격증 땄고 고작 제가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뭐겠냐고요. 그래서 그것도 금방 제가 결론을 저는 빨리 내려요. 무슨 일을. 그 선택도 빨리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간절히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으로부터 소문이 났어요. 저희 집에 이제 고모부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저는 아메이를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살고 있는 건물에서 아메이 교육장이 있었어요. 그 시골에. 근데 저는 그걸 그분들한테 설명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물보러 가지 않고 사람만 만나면 사업 설명을 해줘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를 그 건물에 놔두고 엉뚱한 데서 그분들이 다 찾다가 전국을 갈고 찾으러 다니다가 제가 다이아몬드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거기다 놔두고 엉뚱한 데 찾으러 다니다 그분들이 다 그만두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 밑에 다시 다 소비자로 다시 사업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전혀 그때 모르고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만 했고요. 우리 남편이랑 그 이제 동네에 이제 유지분이시기 때문에 가스 가게 아저씨, 정육점 아저씨, 우리 철물점 아저씨 이렇게 세 사람을 초대해갖고 가서 다 듣고 졸다가 그냥 온 거죠. 근데 저는 늘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제 호기심이 좀 많아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좀 잘 듣는 편이에요. 우리 부부는 둘 다. 그리고 저는 특히 경청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얘기는 전 진짜 잘 듣습니다. 옷차림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궁금했는데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냥 물건만 한 2개 갖다 주면서 써보라고. 그러고 제가 그냥 말았거든요. 근데 우리 고모부가 이제 하신다고 소문이 났을 때 이제 그분이 팔남매한테 다 전달하러 갔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하지 않을 것 같은, 제일 못할 것 같은. 우리 남편은 그 당시에는 한 30년 정도 앉아있어도 혼자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막 찔러요, 이렇게. 이제는. 그러니까 왠지 못할 것 같은 거죠. 형님인데 제일 마지막에 왔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저한테 얘기했으면 제가 바로 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남편한테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우연히 남편이 트럭에다가 저희는 자가용이 트럭이죠. 트럭에다가 듣고 다닌 테이프를 제가 이제 듣게 됐습니다. 남편이 강제로 막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멀미가 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완전 전교생이 다 아는 멀미고요. 전교생이 운동 제일 못하는 언니가 저예요. 저는 오래 달리기 같은 거 하면은 다른 사람 다 들어오고요. 저 혼자 2바퀴를 혼자 뛰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다 유명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후배를 서울에서 길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운동 못하는 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멀미가 너무 심해서 차를 타도 아무것도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그날 막 들어보라고 그래서 누구 테이프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멀미한다고 안 들어야 해도 뭐 무조건 들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영혼이 맑은 사람이 얘기하면 너무 거절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우연히 테이프를 듣게 되면서 제가 와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부터 그런 세상을 좀 꿈꿨어요. 뭐냐면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 저는 그런 걸 20대 때부터 꿈꾸고 저와
뜻이 같은 이제 동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던 이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 그런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고 너무 진실하게 느껴졌어요. 그 얘기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이제 알아보게 됐고요. 그날 제가 집에 와서 집에 있는 테이프, 그 가게 안에 큰 방 하나 있는 게 저희 집이에요. 그 이제 상가에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있는 그 테이프를 제가 여러 개 있는 걸 제가 두세 번씩 다 들어봤고요. 책이 카피케 프로슈머 이런 종류의 책이 한 두세 권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두 번씩 다 읽어봤어요. 저는 그 당시에 뭔가 간절히 찾고 있었거든요. 진짜. 막 그 자다가 밤인데 잠이 안 오고 막 눈물이 나요. 앞이 안 보이는 거. 앞이 캄캄해요. 앞이 캄캄하고 아 세상이 이런 것인가? 이렇게 내가 살 의지가 있는데 열심히 살 의지가 있는데 살아도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아이들을 보면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스폰서한테 전화를 드렸죠. 탭에 들어보니까 이 사업은 스폰서가 도와주셔야 성공이 빠르다는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득달같이 그날 쫓아오셨더라고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미팅에 초대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설명을 이제 제가 결정하고 나서 이제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듣고 저는 자영사업가 저는 마인드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있고요. 언제든지 저는 이제 어떤 일에 주어졌을 때 이제 책임감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한 번도 미팅에 갈까 말까 스폰서가 이 미팅 나오시오 저 미팅 나오시오 저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를 후원하신 분들이 세무사 두 분이셨는데 그분들이 저희를 후원하기 위해서 와서 사업설명을 좀 해주려고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다 도망갑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높으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시골 분들하고 너무 안 어울리기도 하고요. 또 남자분들이고 도저히 안 돼요. 후원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미팅에 참석해야 된다는 걸 저는 금방 와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팅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원칙을 한 번도 저는 어긴 적이 없어요. 그 미팅을 목숨처럼 지켰고요. 그리고 저는 막 결단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잘났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이곳에서 성공이라는 걸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밖에서 하는 성공, 우리가 말하는 성공들도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고모부가 오셔가지고 하는 말 중에 열심히 사는 거와 잘 사는 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가 우리한테 하기가 쉽지가 않죠. 형님인데. 근데 저한테 그 얘기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맞다. 그걸 제가 깨닫게 됐고요. 그래 이제 열심히 사는 방법보다는 그래 옳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구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분은 이제 세무사하고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혀 다르잖아요. 저희가 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죠. 그분보다 더. 근데 저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시스템을 배우게 됐죠. 그래서 미팅에 나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버스 타고 와서 제가 1시간 전에 와서 교육장 청소를 하고 청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청소를 이제 제가 와서 먼저 해야 되는 줄 알고 청소도 다 하고 칠판도 다 닦아놓고 그 당시에 분필, 이게 마카 이런 것도 제가 잘 나오는지 이걸 확인을 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나오면 강사가 이렇게 글씨를 다 썼잖아요. 과거에는.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안 보이고 그러면 왠지 이분들이 잘 안 보고 비전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해놓고 막 이렇게 했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이 사업에 이제 꿈을 키운 거죠. 꿈을 키웠는데 뭐 일치월장 막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알리다 보니까 사실 알아듣는 분들은 나오더라고요. 사업 설명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1년여 좀 되니까 이제 SP가 되고요. 가는 과정에서 제가 지켜야 될 원칙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저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있죠. 내가 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야 될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같은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이 사업에 나와서 열심히 막 외치고 막 하는데 그 다음에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 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일관성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제 마인드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에너지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미팅을 그렇게 많이 나왔고요. 엄청 많이 미팅을 제가 사수하고 저는 이게 저 자신을 믿는다는 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은 우리가 오늘 아무리 에너지를 받아도 내일 모레가 되면 그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해도 1년이 못 가잖아요. 그 약발이. 그게 똑같죠.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을 믿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큰 시스템 속에서 이 에너지를 받고 성장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미팅에 나온 걸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태클이 많이 걸리죠. 저는 팔남매 장남인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오는 과정에서. 시아버님이 지금 93세 되셨어요. 올해. 근데 이제 93세 생일 잔치도 했거든요. 근데 다 맨날 모이죠. 모이면 이제 저희는 맨날 늦게 가는 거죠. 세미나 끝나고 항상 늦게 가고
새벽에 도착하고 이런 걸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흉도 보고 막 가면 막 난리치 야단도 치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저는 무조건 막 무대뽀로 했거든요. 그래서 했고 이제 제가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조금씩 현실 점검하는 거죠. 언제까지 아들이 이렇게 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 이제 어머님한테 그랬죠. 어머니 저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끝까지 믿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끝까지 믿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이제 뭐 다른 일에 꾀를 까는 건 아니고요. 늦게 도착하고 해도 그때 가서 제의를 하는 거죠. 늘상.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저것은 뭔가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모여서 술 먹고 보수도 치고 막 노래방 가고 이런 걸 할까요? 희한하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 하지. 차라리 난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주말에 미팅이 있기 때문에 자기 패턴에 다 맞추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중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이제 누구든 뭐 동창이 모일 수도 있고 막 가족들 모임 이런데도 사실은 유익하지는 않더라고요. 잠깐 얼굴 비치는 거 전 얼굴 비치고 그 다음을 도모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진짜 어려울 때, 가족이 진짜 어려울 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그 경제적인 보탬은 안 되고 그냥 얼굴로 맨날 보태고 그죠? 맨날 얼굴만 보태는 거예요. 입으로만 보태고 그런다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결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밀어붙이고 왔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를. 그리고 막 상처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친정에도 엄청 이제 친정 식구들도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이제 친정 엄마가 저를 항상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저를 얼마나 태클을 걸고 그랬던 얘기를 저한테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가족 간에도 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좀 상처가 될까봐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열심히 살고 긍정적인 엄마를 제가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일을 하고 또 아버지는 엄청 그 삶이 좌절하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시골에 삶을 엄청 한탄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그 아버지를 저희한테 뭐라고 하질 않으셨어요. 늘 그래도 아버지는 너네 대들보다 그러고 항상 아버지는 너희 기둥이다. 항상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인간하고 못 살겠어 죽겠어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요. 아무리 남편이 무능해도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다 잘 성장했어요. 그래서 양쪽 집안이 저희는 다 사실 삶이 다 긍정적이에요. 저희 시댁의 8남매인데 다 효자예요. 다 효자 효부예요. 효부는 아닌데 이제 효자 옆에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얹혀가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얹혀가는데 너무 잘해요. 전부 다.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 이제 93세 이번에 되셨는데도 아우 말도 못해요. 너무 잘해요. 가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하지 않아도 굉장히 그 섬기는 게 참 아주 남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아버님이 무슨 엄청 인류대를 보내주고 엄청난 과외를 시키고 엄청난 학교를 쫓아다니면서 부모님이 치맛바람 했냐 절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신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요. 그래도요, 그렇게 잘해요. 참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저는 시아버지와 우리 친정엄마가 딱 닮으셨고요. 시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닮으셨어요. 근데 사돈끼리 이렇게 닮으셨어요. 근데 그 긍정적인 두 분인 입에서요,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더라고요. 긍정적인 분이 확실히. 그래서 93세 되셨는데 요번에 생일을 한다고 모여 펜션을 불러가지고 100세를 향하여 고 100세 이렇게 이렇게 풍선을 붙여놨더라고요. 끝내주죠. 고 다이아몬드는 아니고 고 100세를 붙여놨대요. 근데 이 100세 시대가 진짜 오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세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좋으세요. 귀여우시고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아직 건강으로 이렇게 경제력은 하도 저희한테 유산이 없어요. 엄청난 유산을 갖고 있긴 해요. 땅 700평 있는데 좀 평당 5만 원인 줄 알았더니 평당 2만 5천 원이라고 그런 바람에 팔남매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건강으로 보탬을 주셨어요. 병원에 딱 한 번밖에 안 가셨거든요. 대단하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와중에 또 긍정적이니까 그냥 몰라요. 막 가는 거죠. 저는 그냥 그러고 죄송해요. 그러고 맨날 화이팅 막 그러고 제가 와요. 막 이렇게 들어가서도 화이팅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유 저 왼수 막 이래요. 근데 지금은 다 많은 이제 가족들이 나름 그래도 많이 좀 변했죠.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그냥 쉽게만 다 된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죠.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떤 상황에 저는 이렇게 제 변수를 두지 않아요. 제 마음의 변수를 두지 않아요. 제가 스폰서님들이 저 SP들이 다 그만두셨어요. 쫙 다 그만두셨고요. 3단계 업라인 스폰서님은 우리 남동생이 제 호구로 빵 프로 2달 만에 3% 빵 프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후원하다가 우리 남동생을 또 뺏어가 버렸어요. 그 호구를 떼어갖고 결혼해 버렸어요. 우리 업라인이. 그때 이제 아가씨가 갔어가지고요. 그래서 다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저는 스폰서님들이 없는 거를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그리고 왜 그만두세요? 왜 안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은 그들은 그들의 길이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이고 저의 사업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고요. 무조건 미팅에 나와서 시스템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많이 여파를 받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막 금방 다이아몬드가 간 건 아니지만 그런 것에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요. 그래도 이곳에 와서 내가 언젠가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처음에 딱 아메이 듣고 작정한 거는 그거였어요. 매달 500만 원이 평생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에 정말 간절히 찾던 게 뭐냐면은 평생 수입과 평생 일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상가에서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 수입? 잠깐 생각은 했는데 그 매덕을 번다는 게 얼토당도 않더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뭐 빚을 내고 막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면 되겠지만 저는 그런 머리를 쓰는 것보다 그냥 몸으로 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00만 원 평생 나올 때까지는 옆도 뒤도 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에메랄드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계속 이 미팅의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되니까 제가 그냥 날마다 움직이게 되고요. 제가 막 생각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음이 힘들고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랬지만 사업이 또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제 토요 미팅에 와서요. 오후부터 저녁 때까지 미팅을 하는데 식사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밥 먹을 사람이. 제 파트너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 혼자 있더라고요. 저 혼자 있었어요. 그날 조금 쓸쓸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있긴 있는데 그 미팅이 안 나온 거죠. 안 나오신 분들이 있는 거죠. 토요 미팅, 중요한 미팅에. 그럼 진짜 사업자가 없잖아요. 다 없어진 거죠. 그래도 저는 거기에서 또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나 같은 사람이 반드시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계속 미팅에 나오면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이제 좀 생각을 키워나가고 그렇게 했고요.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제가 조금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사실 그때도 제가 성장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 한국암의 매출이 굉장히 떨어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 유지하면서 계속 저는 이 사업의 키가 저는 사업 설명이라고 처음부터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사업 설명을 많이 하니까 사실은 사업으로 비전 보시는 걸 소비자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가면서 막 루비를 도전해갖고 여행 간 적이 없어요, 저는. 많은 분을 만나니까 충분한 여행 가는 그런 매출들은 많이 발생했고요. 여행도 이제 제가 이제 빠진 적도 있지만 여행도 순조롭게 많이 다녔거든요, 사실. 또 제가 이제 더 보석핀에 가기 위해서 좀 고심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트너들이 좀 있어도 또 그들이 이제 함께 또 팀워크가 만들어져야 보석핀은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파트너들과 함께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고 또 이제 미국에 제가 가면서 제가 저는 청년 때부터 저는 미국을 동경을 했어요. 왠지 큰 세상에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지 않고 미국 가서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알아보니까 얼토당도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의 인생은 얼토당도 않는지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제가 갈 기회에서 가면서 미국을 갔다 오면서 제가 생각이 너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자영업을 하면서 이제 좀 전업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자영업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서도 사실은 자영업 하면서도 제가 있는 환경을 최대한 저는 다 이용했어요. 최대한 이용해서 그래서 사업 설명도 제가 그 당시에 자료가 뭐 있습니까? 10분짜리로 스케치북에다 써가지고요. 숨도 안 쉬고 읽는 거예요. 막 5분에 막 그 사업 설명 오늘 오시는 분들 벤치 사러 온 분들한테 제가 가게에 있으니까 사람이 많아 있었을 게다 이렇게 생각하죠?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벤치 사러 온 분들은요 길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급하잖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단순하신가 봐. 잘 안 들어요. 근데 막 적어놓고 막 잠깐만요 막 해갖고 막 설명을 해요. 그럼 막 어쩔 수 없으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건 사러 온 분들이 또 와요.
손님들이 저분이 왜 와? 가야 돼. 막 가버려.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 이 사람한테 사업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재고 파악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누군가 물건을 사러 왔을 때 물건이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사업 설명하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재고를 파악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적어놔야 되는데 칠판에. 그런 것도 안 해가지고 막 남편한테 혼도 나고 막 그랬어요. 막 그렇게 막 제가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디테일을 해볼까 막 이런 것도 제가 막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보면은 친구들도 그래요. 학교 선생님 아니면 공무원 됐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아메이를 영업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의외로 놀래더라고요. 근데 모든 건 성실하게 하면 어느 정도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건 기본으로. 근데 그래서 제가 마우스 스프레이 100개 사가지고 집에서 제가 가게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100개를 사가지고 막 오는 사람한테 막 입 벌려요 그래갖고 막 입에 팍 뿌려주고 막 그런 것도 막 해봤어요. 친하신 분들한테는, 단골 손님들한테는. 안 사면 막 한 개만 달라고. 한 개가 뭡니까? 남자가 째째하게 5개 막 이래갖고. 그래갖고 한 달에 제가 100개 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그것도 일종의 몸부림이죠. 있는 환경을 최대한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파운더스 플래팀이 안정이 되길래 제가 미국 갔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전업으로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아메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실지보다는 공포증이 굉장히 많아요. 공포가. 공포 많아요. 저는 이게 놀이기구 같은 거 하나도 못 타요. 멀미에 뭐 고소공포증에 자동차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제가 면허를 아주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일종을 따긴 땄어요. 트럭으로. 왜 그때도 그걸 트럭으로 따라고 그래가지고 그 2종인가 1종이죠. 스틱으로 땄어요. 그거를. 100몇십만 원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를 보니까 운전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제가 걸어서 그냥 사파이어까지 걸어서 다녔거든요. 그러면 가방 메고 제품 들고 마사지 가방 들고 말도 못해 입으로 물어야 돼. 비 온 날은. 입에다 하나 물어야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도 사실 한 번도 힘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너무 희한한 것 같아요. 사람한테 꿈과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제가 제 몸소 체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심한 그 멀미가요. 아메이 미팅에 올 때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멀미한데 어떻게 갈 거야 서울을? 서울 간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 차를 탁 타고 오는 순간 지금까지 멀미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대단하냐고요. 이 희망이. 그런데 그래서 그 자동차도 없이 제가 사파이어까지 오면서 지금 파트너들이 저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대놓고 말은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운전만 하시면 금방 다이아몬드 가실 텐데 사장님. 그래도 제가 결단이 안 돼요. 그래도 그 결단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 파트너가요. 이제 간신히 정말 소심하고 진짜 자존감 낮고 이제 이분을 갖다 후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미팅에 와 있는데 그때 그분이 누군가를 후원하러 세상에 완전히 택시를 타고 이제 엄청 멀진 않아요. 지금 가보니까 완전히 가까워요. 차로는 몇 분도 안 걸려 시내에서. 근데 그때는 거기 산이 있는데요. 거기를 마사지 해주러 간 거예요. 그랬는데 애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아들을. 혼자 사십니까?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연속극 끝나면 마사지를 해라 이랬대요. 연속극이 끝나니까 10시가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사지를 하고 오는데 눈이 엄청 왔다는 거. 그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분 운전할 줄 아는데 차 좀 태워주세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나와가지고 택시를 부르러 가는데 애는 막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막 울면서 엄마 막 너무 추워 힘들어 막 이런데 이분이 막 눈물이 막 났대요. 저는 이제 여기 와 있으니까 태우러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하고 택시를 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어제 어떻게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 뭐하니? 그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요. 도로 주행을 신청을 했어요. 세상에 모든 것은 상상 속에 있다는 공포나 두려움은 상상 속에 있다는 걸 너무나 깨달았어요. 진짜. 운전 못하신 분들 운전 꼭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2시간씩 그걸 하잖아요. 연수를. 하는데 3일째 되니까요. 5일을 신청했는데요. 3일째 되니까요. 그 옆에서 그 해주는 선생님 있죠. 그분이 졸고 있더라고요. 코를 드릉드릉 거면서 졸아요. 아니 그분이 원래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제가 첫날 막 아메이 얘기를 막 했어요. 이제 막 했어요. 권사님 아들인 걸 아니까. 그랬더니 둘째 날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좀 어제 심했구나 이러고 이 인간이. 그래서 이제 미안했는가 3일째 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 조는 거예요. 조어라. 아직 4일째는 4일 5일째는 아주 졸기를 심히 졸면서 간신히 끝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별거 아니었어. 이거 별거 아니었어. 세상에 내가 이런데 그 구두 신고 그 다리 아픈 그거를 그렇게 하고 다녔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리석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안 해봤을 때 그런 거지 해봤을 때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제가 다리는 못 다녀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있죠. 한강 다리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데 있죠. 그런 데 진짜 못 갑니다, 진짜.
완전 사심이 떨듯 이게 완전 뜹니다. 40km로 가다가 뒤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제 공포를 극복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점. 그 다음에 이제 연수가 끝나고요. 그분하고 사장님, 그 마사지하러 갑시다. 공기청정에 관심 있다. 갑시다 해갖고는 가는데요. 밤이에요. 깜깜한 이제 여름인데요. 깜깜한 데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사장님, 이 차는 불이 없나요? 이러더라고요. 불이 있나? 어머, 어떻게 알지?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잠깐만. 가운데다 세웠어요. 뚝이에요. 너도 가운데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와, 나왔다! 불 켜진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거 안 가르쳐 주잖아, 낮에. 한번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답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몰라도 또 이렇게 닥치면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그냥, 될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데, 한 발 한 발 앞만 보고 내 마음속에는 멀리 두고 가는 거죠. 내 꿈을. 당장에 나한테 간절하게 다가오는 꿈을, 저는 그 에메랄드. 그때는 정말 그거 될 때까지는 500만 원이 통장에 찍힐 때까지는 아무 소리 하지 말자. 어떤 생각도 하지 말자. 그걸 다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단하는 것보다 결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사파이어도 되고, 또 에메랄드도 되고, 그럼 에메랄드 있으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500만 원 이제 통장에 나와도 에메랄드 되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고 그러면 통장에 이제 수입이 더 많아지죠. 그렇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거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니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별거 아니지만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죠. 세상 일은 다 그렇죠. 어느 것이 그곳에 맞는 자세가 없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늘 정말 시스템에서 원하는 자세를 이제 갖추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지 못하면 많이 하자를 저는 했어요. 다른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3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고 5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고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렇게는 제가 못할 것 같고 저분들이 한 3배를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하는 대로 된다고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걸 처음부터 딱 더 빨리 결정을 해놨으면 아마도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체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저한테 막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사실은 다이아몬드 올 때도 그랬고요.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에메랄드 갈 때도 이제 파트너들의 목표와 저의 목표가 이제 맞아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파트너들이 목표가 흔들리죠. 흔들릴 때 그때도 저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사장님 좀 더 천천히 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갖고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예요. 도전할 때만이 네트워크가 안정이 되더라. 절대적으로. 도전을 해야 안정이 되지 안정돼서 가는 건 없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장님이 지금 힘드시지만 내년에 아마 그 얘기를 파트너한테 하실 거다. 저는 도전하랍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 다음날 사장님 죄송해요. 다시 마음 먹고 뛰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2번을 했거든요. 2분한테. 작년에도 파운더스 PT 이제 4번째 되신 분이 그분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GP 가실 때.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죠. 사장님, 지금이 가장 변화를 해야 될 때고 지금이 가장 도전해야 될 때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핀에 머무른다. 지금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용기를 내면서 뛰더라고요. 그거죠. 그렇더라고요. 매번 어느 순간에 어느 기로점에 또 서죠. 누구나가. 그렇지만 그런 때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늘 저는 이제 긍정적인 걸 선택하려고 했고요. 간혹 이제 여러 가지 태클이 걸리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저는 사실 입에서 절대 말로 쉽게 뱉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하는 소리가 제가 이제 8남매 장남하고 결혼한다고 집에 갔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가. 식구가 많기 때문에 한 마디가 18마디가 이제 돌아오죠. 그럴 때도 16마디가 돌아오는데 부모님까지 하면 18마디네요. 그럴 때 이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말을 할 때는 3초를 쉬고 해라. 항상 3초를 쉬어라. 그리고 남의 흉이 하나가 보이면 네 흉은 10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살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엄청난 얘기죠. 저는 이 말로 지금까지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들이나 어떤 이제 발부들이 그래요. 저의 단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그걸 고칠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제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고치고 잘할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사장님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단점이 없다. 사장님이 단점이 하나면 저는 1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단점을 얘기해주면 자식도 그렇잖아요. 야단을 많이 치는 아버지는 엄마가 야단을 많이 치면 엄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실제로. 더 거기에 상처가 있거든요.
아빠가 야단 맞히면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단점들을 얘기 안 하려고 하고, 또 이제 그걸 고쳐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다 고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변화에 가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무뎌지겠죠. 이제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함께 동력자로서 함께 가는 이제 팀으로서 도우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도 그러고 미팅에 안 나오셔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라고 할 때는 열심히 얘기해요. 근데 어제 왜 안 오셨어요? 어제는 엄청 막 좋았는데 막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그거는 지난 일이잖아요. 과거잖아요. 과거. 그러니까 좋았던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왔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이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고 너무나 좋은 얘기만, 좋았던 얘기만 해드려요. 그럼 또 그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의 짐을 덜 지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조금 그런 게 부담이 덜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이제 원칙으로 세웠어요. 저는 나는 지키고 그들한테 안 지킨다고 뭐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팅에 나오면 성공한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잘 안 믿어지니까도 그런 거거든요. 결단이 안 된다 이것도 있겠지만 잘 안 믿어지니까 그걸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저는 확신을 이제 하게 됐죠. 나오면서. 그래서 미팅에 나와야 많은 걸 배우고 또 이제 그 에너지를 받는 거죠. 어떤 테크닉보다는 에너지를 받고 해야 될 이유를 이곳에서 찾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뭐 학벌이 있거나 레벨이 좋거나 상황이 좋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골은 사실 군단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된 지가 2년인가 됐어요. 거기다 땅을 사놓으셨으면 이제 엄청 뛰었을 텐데 저는 그런 감이 없어요. 그곳에도 지금 땅이 10배 막 뛴 데가 막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몇십억은 뭐 돈도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라요. 저희는 그런 쪽에 촉이 있게 발달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중요시하지 않았고 사업을 할 때는 그냥 오로지 아메이다만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메이 여행 빼고는 간 적이 없어요. 간 적이 없고 또 이제 아이들 졸업식에도 이제 이렇게 그냥 이제 주 미팅에 와도요. 큰애가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도 그랬어요. 엄마 나 평생에 한 번인데 안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 못 가지. 그래 엄마도 이 미팅이 엄마 인생에 평생에 한 번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조카를 보냈죠. 조카 남자친구를. 조카를 보냈더니 남자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짜장면 사줬더라고요. 그랬는데 애가 이제 대학생이 됐잖아요. 대학생이 돼서 학교에 가서 이제 그 부모님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엄마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요. 니네 엄마 진짜 짱이다 그러더래요. 너 엄마 멋지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좀 아이들은 그렇게 저는 사실 방목으로 키웠거든요. 막 과일을 시키려고 쫓아다니거나 막 하거나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하는 게 낫겠어요. 공부도. 그래서 제가 나와서 공부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애들 억지로 공부를 시키려고 막 쫓아다니고 학원 보내고 막 학원 저는 안 다니면 돈이 굳잖아요. 더 저한테 힘이 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했어요. 그냥 은근히.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도 혼자 주로 집에 막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집 청소 심심하니까 게임하다가 너무 심심해서 집 청소를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지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책을 봤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파트너 사장님이 아들을 이제 혼자 키우면서 그 얘가 이제 막 맨 게임장에 가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얘를 붙여줬어요. 우리 아들을. 그랬더니 사장님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또 크더라고요. 또 그리고 엄청난 또 재능과 끼가 없기 때문에 또 감사하죠. 뭐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인품만 있고 아프시 없는데. 근데 아이들은 또 바르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업한 걸 다 이제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 이렇게 자립정신이 또 강해지더라고요. 강해지고 지금도 이제 실제로 그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더니 대학 가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장학금도 완전 장학금 또 이번에 둘째도 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저는 상담을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 우리 아이들 비회가 좀 많이 소비자들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미팅에 나오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또 우리 큰애 키울 때도요. 큰애가 엄청 아침잠이 많아요. 제가 아침잠이 많아요.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 걸림돌이 많이 됐어요. 왜 아침에 8시 반까지 출근해야 될까? 저는 그걸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직장 갈 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10시에 출근해도 되는데 그럼 늦게까지 일하면 되는데 왜 꼭 아침에 8시 반에 나가야 돼?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그리고 밤에 일하면 왜 되는데 왜 낮에는 꼭 일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큰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잠을 자고 학교로 안 가요. 엄청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전화 오셨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애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막 깨우고 막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저 부모입니다. 제가 왜 안 했겠습니까? 저 할 만큼 다 했는데 아이가 무지 힘들어하니 너무 지각하는 거에 너무 고통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선생님 이제 좀 화가 났겠죠. 그래서 할 말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 뭐 나중에도 습관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아이가 늦게 출근할 수 있는 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제 지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날. 애가 학교를 갔는데, 이제 선생님 열이 딱 받으셔갖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야야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네 엄마가 어쨌는지 아니?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 박희원이 엄마가 이랬다. 그 엄마 너무 잘났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애들이 막 이렇게 했대요, 밑에서. 그래, 니네 엄마 짱이야, 이랬대요. 근데 그 애가요, 지금은 너무 잘 일어나서 학교를 너무 잘 다녀요. 공부가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대학 가니까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대학교 가니까. 공부를 막 너무 놀랍더라고요. 애들이 서울에서 둘이 딸들이 있는데요. 걔네들이요, 진짜 웃길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열심히. 그리고 장학금을 다 받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재미가 없는 거는 참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무지 재미가 있어요. 희한하죠. 일이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재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힘들 때 거기서 딱 주저앉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요. 힘들 때 한 발자국만 딱 뛰면요,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여기서 안 될 것 같은데 엉뚱한 데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오더라고요. 제 3의 손길이 항상 오더라고요. 항상 도전할 때 길이 열린다는 걸 저는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파이어 되고 또 에메랄드 되고 계속 이제 그때부터 일찍 이렇게 계속 온 거거든요. 다이아몬드 도전을 제가 이제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에너지가 막 엄청 출중해갖고 막 이렇게 뛰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항상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다이아몬드가 되면 자유가 온다면서, 시간이 많아진다면서, 이렇게 엄마는 똑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멀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2012년도부터 집에다 이제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이제 언제 다이아몬드가 된다. 프랭카드를 딱 걸었어요. 2012년도, 2013년도 9월 1일자 뭐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걸어놓고, 그거는 이제 벽에다 붙여놨잖아요. 이제 거실에 벽에 붙여놓고 이제 매일 보는 거죠. 매일 보고 이제 화이팅하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막 꿈을 붙여놓고 막 집도 붙여놓고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올 초에 이제 3월 달이면 이제 항상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이제 목사님이랑 오셔요. 이제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이렇게 보고 기도를 처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해년마다 똑같아요. 이게 날짜만 바뀌는 거예요. 이제 다이아몬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안 되시는 거냐고 뭐 이러고 그러면 예 그게 만만치만 않습니다 이러고 근데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다 기도를 해줘요. 제품은 안 쓰고 기도만 해요. 교회 식구들이 함정이 속 이제 우리 집에서 예배드릴 때 기도는 열심히 하고 치약 하나도 안 쓰고 그래도 기도라도 감사하지 어쩌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붙여놨다 날짜를 또 바꾸고 또 계속 이렇게 몇 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부터 그게 막 진정성 있게 제가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해야만 되는 이제 때를 보는 거죠, 제가.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속 조금씩 밀고 가는 거죠. 네트워크를 수를 늘리고 양을 늘리고. 제가 하는 횟수를 늘리고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을 높이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주어질 때는 그 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양을, 할 것을 못하면 그 유지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계속 한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이아몬드를 가야만 되는구나. 이런 때가 딱 오더라고요. 다이아몬드를 갈 때도 다 상황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쭉 해오면서 이제 또 파트너들을 돕고 하다 보니까 그들도 또 도전을 하고 저도 이제는 가야 된다. 이런 때가 오니까 저 스스로 이제 결정이 되고 결심이 되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결정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다이아몬드도 똑같은 천만 매출을 하는 분들을 돕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엄청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마음의 결정을 하고 뛸 때는 제 스스로 더한 에너지가 나오고 정말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가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진짜
이 사업은 진짜 하면 되는 것이라는 걸 진짜 몸소 체험을 했고요. 결코 잘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체험했어요. 하지만 이 밖에서는 성실만 갖고 절대 안 통하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이 전국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가진 자와.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사실 아름다운 성공은 절대 아니죠. 근데 우리 일은 정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을 제가 끝났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어느 순간에 제가 아메를 딱 바라보면서 하면서 그때 제가 전업으로 결정할 때 바로 이 일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거든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명예를 갖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곳에서 이제 더 깨달은 거죠, 제가. 진짜 이곳에서 성실하게 여기서 그 가르쳐주는 대로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만 해나간다면 다이아몬드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되고 또 누군가가 떠나도 새로운 누군가가 또 그 기회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면 더 많은 사람한테 준다면 더 우리와 함께 할 사람 많아지겠죠. 그래서 늘 하고 또 파트너도 후원하면서 정말 자신감이 없고 또 정말 너무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분들은 제가 또 이런 것도 했어요. 골든카드라고가 어느 때 나왔어요. 본사에서 찍어줬는데 다 활용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거 한번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제품을 써봤고 아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좀 많은 분들한테 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명함을 주는 것보다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그림이 있으니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파트너가 떡볶이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소개를 받아갖고 갔는데 이분이 너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어떻게 돼갖고 한번 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당신은 떡볶이 아줌마로 썼기에는 너무 아깝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써먹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여기다 썼기엔 너무 아까운데 이 아메이가 진짜 멋진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우연히 이제 애기 아토피로 소개를 받아가지고 소개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 애기가 아토피 있더라. 그래서 제가 찾아간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간절해서. 그래가지고 이분을 후원하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과거에 피라미드를 해갖고 밭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았다 가더라고요. 아가씨 때 자살해 보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완전 아메이 얘기하면 완전히 막 자기 언니한테 맞아 죽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거죠. 땅까지 팔았는데. 근데 이분을 이제 제가 도우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이분을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골든카드를 딱 들고 제가 이제 그 가게 점포에 다니면서 이렇게 줬어요. 주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못 들어가요. 벌벌 떨고. 그래서 문을 열고 팍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밖에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메이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두고 가세요. 나중에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운전 못하듯이 똑같은 거죠. 안 해본 일이잖아요. 근데 뭐 그거에 뭐 별거겠어요, 사실? 다 그런 거 하잖아요. 학습 선생님들 보세요. 그들이 선생님 같지만 길에 나와서 홍보를 하잖아요. 막 가슴 붙들고 막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저는 많이 했어요. 막 과거에 막 어떻게든 막 누구 소비자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꼭 안 하셔도 돼요. 뭐 진짜 많으시면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몸부림은 좀 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럼 맷집이 좋아져요. 맷집이 커지고 막 집에다 막 그래갖고 막 아파트에 전단지 꽂고 막 이런 걸 막 다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함께 이제 다니면서 소비자가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나왔고 그러면서 후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정이 쌓이고 의리가 쌓이는 거예요. 스폰서가 나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구나, 이렇게 뛰는구나 이런 걸 하면서 그분이 지금 파운더스 플래티넘 됐거든요. 너무나 자존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 가족이 다 변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사장님은 할 것 같은데 우리 정숙이는 못 할 것 같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이는 거기는 안 돼. 뭐 말을 할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그 사장님은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아. 자꾸 이제 태클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갑시다. 시댁에 갔죠. 그래갖고 언니 앉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플랜을 쫙 해서 사업 설명을 해줬어요. 언니 이해가 가세요? 알아들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괜찮겠는데 이러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어떻게 잘 할 것 같죠? 그랬더니 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끝까지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어떻게든 며느리를 제가 되게 도와드릴게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절대 변치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갔더니요. 냉장고에다 제가 그려준 사업 설명으로 붙여놓고요. 매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한대요. 어느 분이든 어쨌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제가 그분 시어머니 생일 때 제가 생일상 다 차려줬어요. 친구들 다 초대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알바했거든요.
가게 그만두고 알바 열심히 하라고 제가 장 봐서 생일상 다 차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제 김장을 해서 보내줬어요, 이번에도. 그러면서 이분이 엄청 응원을 하세요. 그리고 제품 주문 받아오고, 지금 엄청 하셔요. 캐시백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보여졌을 때. 열심히 하고 점점 이제 결과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결과를 너무 늦게 내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된 지는 시간이 걸렸지만요. 오는 과정에서 저는 여행도 가고 이런 게 사실 남한테 많은 결과가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많은 태클이 막 없어졌죠. 더 빨리. 근데 결과를 너무 오래 안 내고 또 있으면은 주변이 부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여러 파트너가 있잖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좀 더 기왕 할 일이라면 좀 더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해도요. 한 분은요 얼마나 반대하냐면요. 자기 집에 제가 잘 안 가요. 저 굉장히 소극적이어가지고 누구 집에 잘 안 갑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제 신발이 있으면 자기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남편이. 그러고요. 저희 집에 쫓아와가지고 아메이 암자만 나오면 불 지른다고 그랬거든요. 불 지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한 말 안 했죠. 원래 말이 없는데 영혼을 다치면 안 되니까 대입구를 안 해요. 그랬는데 한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이상한 아메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사장님이 이제 해외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망간다 어쩐다 난리 치다가요. 왔는데요. 웬 가방이 그렇게 크냐고요. 남자가 무슨 옷을 그렇게 많이 갖고 왔나 했더니요. 소주 10병에 이마트에서요. 그 소주 있죠. 5만 통조림 뭐 컵라면 다 싣고요. 엄청난 가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부정적이고 엄청 그렇게 댓글 걸고 그랬던 분이요. 오셔가지고요. 저한테요. 굉장히 아주 공손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달라지셔갖고요. 아주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고요. 에메랄드를 어떻게 가면 가냐고 그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늘 마이웨이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정답을 딱 3가지 알려줬는데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하시더라고요. 뭐 100만원어치를 팔겠다는 거 하는데 안 팔리니까 그냥 계시거든요. 오메가3 한 2개 주문 받아오시더니 그걸로 이제 끝나는데 긍정적으로 바뀌셨어요. 진짜. 긍정적으로 바뀌시고 맨날 우리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술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남편한테 연말에는 같이 가서 그냥 한잔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뭐 접대를 해야지 형님인데. 그 파트너 남편들도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주변이. 어떤 옳은 일을 계속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일이 남 보기에 웃어 보이고 진짜 아닌 것 같지만 이 일은 겉과 속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냥 밖에서 그냥 물건만 쓸 때와 내가 사업할 때는 완전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봐야 가치가 보이는 거지 밖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의 가치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힘들 때도 있고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죠. 분명한 사실은 있지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많은 가치들이 이 속에 다 있다는 거죠. 물질은 사실 그릇이 돼야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저는 이제 그릇이 아닐 때 돈이 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권을 여태까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초점을 두고요. 또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사실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그 드레스도 입어야 되고 굉장히 저한테 드레스가 어울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엄청난 몸매는 아닌데 뭐 괜히 또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요. 정말 전쟁 같아요. 지금은. 제가 매달도요. 지금 다음 주에 여행 가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여행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옷이 똑같아. 파트너가 막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고 가고 막 그래요. 맨날. 근데 그런 이제 남들이 봐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2등석을 타면서요. 저는 제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에메랄드가 딱 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까짓것 아메이의 이왕 시작했는데 1등석은 무조건 타야 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1등석은 타야 되겠다. 기왕 주어지는데 그 상류층 몇 프로만 타는 게 1등석이라며요. 그렇죠. 대기업 CEO가 타고 탑 연예인들만 탄다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아메이에서 1위씩은 될 수 있잖아요. 좀 거기다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1등석을 그것도 딱 2등석을요. 그 에메랄드 이제 그 전에 여행 다닐 때 다리가 안 아프면요. 다이아몬드 도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계속 가도 난 너무 행복해 재밌어 이러면요. 다이아몬드 도전 안 해요. 근데 다리가 아파 막. 이게 너무 힘들어 여행. 이러면요. 2등석을 도전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그때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이아몬드 가려고 할 때는. 근데 이번에 2등석을 딱 타갖고요. 우리가요. 웃었어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사람들 맨날 1등석 타고 다니시는데 2등석이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니까요. 뭐냐면 와 이것이 어떤 상징이에요. 상징. 인생의 반전이다. 진짜 와 이렇게 미국 이렇게 가는데요. 여행 갈 때 있죠.
그 열몇 시간이요. 너무 빨리 내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진짜 내리고 싶지 않아요. 집에 침대보다 더 편하던데요. 진짜 집에 침대보다 더 편하고요. 와, 그분들이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복까지 깔아가지고요. 사기 접시에다 간판,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 그분들이. 스튜디오들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그 외모에, 그 배움에.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아메이는 진짜 도전해볼 만한 것이다. 진짜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진짜 이런 거를 파트너들이 도전하고 우리 같이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내 인생의 새로운 어떤 이런 반전을 꿈꾸고 이런다는 게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제 저희가 또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크라운 앰버서더도 또 목표가 되더라고요. 이제 또 앞만 보고 가는 거죠 계속. 저는 산에 오르듯이 하는 거거든요. 산에 오르다 보면 숨이 목까지 턱까지 차고요. 그때 거의 주저앉으면 끝나거든요. 거기서 부침개 먹고 내려오면 끝나거든요. 산에 전부 다 부침개 먹고 내려가신 분도 많거든요. 처음에 와서.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와가지고 밥 한 끼 먹고 가는 분들도 아메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미팅 한 두 번 나오고 요리 미팅 한 번 나오고도 아메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에는요. 아메이 했다고 그러면 주 2회 미팅의 원칙을 지키고 몇 년을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간 적이 없어. 하신 분이 없어요. 실제 지금도 제대로. 과거에 했던 분들이 하신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기만 하면요. 그냥 소비자를 그냥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건지듯이 있어요. 진짜 지금은요. 안 해서 그렇지 나가서 얘기만 하면요. 정말 소비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알리고 사업 설명하면 무조건 생긴다는 거죠.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이제 저도 이제 또 다른 책임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의 이런 스토리, 저의 성공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내세울 건 없지만 제가 정말 이곳에서 말한 그 시스템대로 성실하게만 하면 된다는 걸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진짜 이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그동안에 용기가 없고 좀 힘이 드셨다면, 힘이 들다고 느꼈다면 항상 그 시간은 또 오늘은 지나간다는 거죠. 그 새로운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태양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 새로운 태양도 뜨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새로운 태양은 늘 뜨고 그 태양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멋지게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